안녕하세요. 몽이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며칠 전에 몽이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음, 5살 여아예요. 그러니까 외동이고요. 네, 어머님은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제 아버님 직업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동이고 첫 아이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아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부모님께도 부모님이 선생님과 전화를 자주 통화하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문의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전화를 하셨냐면,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이는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엄마 혼자 놀았어. 친구들이 다 하고 안 놀아. 나는 맨날 혼자 놀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데,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니까, 요맘때 아이들은 아직은 친구들과 막 활발하게 놀이하기보다는 혼자 놀이하는 경우도 좀 있다. 근데 항상 혼자 노는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갔다 이제 저녁에 엄마랑 같이 만나면 이제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니까 엄마는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혼자 놀까?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같이 논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와서 매번 혼자 논다고 말을 할까? 이제 고민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낮 시간대 그 점심 시간에 시간을 잠깐 내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고 싶어요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마침 그 교실에 이제 선생님이 그때 연차를 쓰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 선생님이 와 계시고 이러셔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좀 도와줄 것도 있고 해서 그 교실에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놀이하던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어머니께 이제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기에 조금 더 쉬운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각 교실마다 그 벽돌 블럭 있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벽돌 블럭을 밑에다가 쫙 깔았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뭘 하나 하고 봤더니 이거는 식탁이야. 이건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 그럼 우리 여기다가 맛있는 상을 차려야지.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야겠어.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만 3세 반 5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학기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협력도 되고 놀이를 하죠. 근데 아까 그 땡땡이,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그 땡땡이도 같이 열심히 식탁도 만들고 그 위에다 상 차리고 막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축이 되어서 이 놀이를 하자고 리드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이렇게 딱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제 이 땡땡이가 그거를 자꾸 위치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지 마. 이거는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이제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친구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를 가지고 숟가락 포크도 거기 막 있었거든요. 포크를 가지고 거기를 계속 막 이렇게 찍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행동이 더 싫었겠죠. 자기가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하니까 이 친구가 속이 상하니까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다른 데 가서 놀이를 했어요. 이 상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 상황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제가 뭘 어떻게 도와야지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런 상황이 꼭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 더 유능한 그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능성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친구라는 사회관계를 배워가는 친구들이어서 아직은 어설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럴 때는 친구들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연차를 가셔서 지금 안 계셔서 당장 오늘은 통화하기가 힘들지만 내일 또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래들 중에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잘하냐면 그 친구는 집에 형제가 있어요. 언니라든지 위에 오빠라든지 형이라든지 또 동생이라든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계속 연습이 됐겠죠. 놀이하는 상황에서 어떤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속상하지만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고, 또 내 목소리를 내서 막 주장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이게 어린이집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연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친구들과의 사회관계에서 굉장히 유능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땡땡이 같은 경우는 외동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소중한 우리 땡땡이가 이제 집에서는 이제 왕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아이에게 먼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우선권을 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처럼 친구들은 우리 땡땡이를 봐주지 않아요. 그렇게 다 기다려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직은 어리니까 더 배려를 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 가끔은 예를 들어서 뭐 채널권이라든지 텔레비전을 애가 계속 그것만 보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그걸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원하는 거 보고 싶어.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걸 볼 차례야. 라든지 뭐 또 이제 항상 뭐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도 아이가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너 먹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 땡땡이도 좋아하지만 엄마 아빠도 좋아해. 엄마 아빠도 하나씩 먹어야겠다. 땡땡이. 그러니까 이렇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형제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래처럼 놀이도 하고 생활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가 왔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제가 노력을 좀 할게요. 근데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는 선생님이 전화 자주 주시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못 해주시니까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제가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처음 돼봐서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엄마가 되고는 싶은데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선생님이 출근하셨을 때 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선생님께. 하고서 어머님하고 이어서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머님이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럴 때는 선생님들은 어쨌든 그 교육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답게 오늘 이런 행동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사회성 관계가 지금 발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느라고 다른 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아까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했더라면 엄마가 아빠가 계속 좀 지원을 좀 더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발달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 것을 가져가면 뺏지 마.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왜 아이가 그걸 뺏어가는지, 그 사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가져가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걸 해방하려고 하는지, 이런 마음들을, 네가 같이 놀고 싶구나. 그런데 친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좋아해.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은 어떻게 할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살 정도 되면 알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행동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는데 잘 안 되는구나. 다음엔 그래도 조금만 노력해보자. 한번 이렇게 말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께도 집에서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 주시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과 어쨌든 한 아이를 앞에 두고 사이에 두고 부모님과 서로 양쪽에서 아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자원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도 선생님이라는 자원을, 전문적인 그 자원을 이용하면 서로 협력 관계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물론 아이가 집에 와서 난 혼자 놀아, 난 심심해, 난 놀 친구가 없어.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이야기 계속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선생님이, 부모님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
태어나서 한 만 1, 2세 될 때까지 그 애착이 형성되는 그 생애 그 양육 시기예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이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을 좀 해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캐치가 된다면 조심스럽게 또 원장님과 상담도 상의하시면서 부모님께 이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불안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움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혼자 논다, 나는 혼자 놀아, 나는 오늘 못 놀았어, 심심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실에서 보면 분명히 친구들 사이에서 놀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안 놀았다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이유도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게 놀이를 이만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만큼밖에 못 놀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집에 가서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안 놀았어. 나 못 놀았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오늘 놀았는데 오늘 놀았거든요, 잘. 부모님도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애가 안 놀았다 그러던데 오늘 뭐 했을까요? 그래서 근데 친구 없이 혼자 놀았다 그러고 안 놀았다 그래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답을 주시면 돼요. 만족하지 못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놀고 있었는데 그게 본인이 세워놓은 어떤 그런 부분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조금 더 만족한 놀이를 할 수 있게 제가 환경을 조금 더 조성해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사, 전문가로서 인정받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통 심심해요. 나 혼자 놀았어요. 나 못 놀았어요. 라는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걸 물어보실 때 그냥 괜찮아요.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요. 제가 지도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식의 저차원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다운 그런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해서 몽일쌤 어린이집에서 마침 한 어머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